예, 제33차 최고위원회에 진행합니다. 먼저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육사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집권 세력의 자기 평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여 만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첫 선거였습니다. 그 이전의 지방선거들은 집권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지나서 있었기 때문에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평가라고도 했고 혹은 집권 세력에 대한 부담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대통령 집권 불과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중간평가도 아니었고 집권 세력의 무덤인 선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리를 제1야당에게 주셨습니다. 집권 초기임에도 국민은 현 집권 세력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경고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은 스스로 선방했다고 면죄부를 걸면서 스스로 변화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일입니다. 아직도 집권 세력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만한다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국민이고 나라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냉정한 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제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면모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잘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성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당부터 변하고 우리 당부터 거듭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땅의 유일한 수권 세력이고 대한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협식이 있어야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당의 문호를 활짝 열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개파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것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민주화로 돈이나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복지국가로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조직 챙기기나 비리에 빠지지 않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무엇보다 먼저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인사를 앞두고 말들이 무성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는 인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는 국회를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일하는 국회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월요 정례화를 제안을 했는데 이완구 대표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셔서 오늘 11시에 첫 회담을 갖게 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 실천을 위해서 첫째, 예결위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와
그리고 둘째, 상임위별 법안 심사 소위 복수화. 셋째, 6월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향후 상임위별 상시 국감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새누리당에게 제안했고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회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통일 대비 그리고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도 이완구 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어서 오늘 이 문제도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파출소 지나가면 경찰서 나타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 임명과 관련해서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의 임명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신임 홍보수석은 보도 통제로 악명이 높은 인물, 또 권력만 쳐다보면서 권력의 입맛을 맞춰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싣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통 인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홍보수석 교체와 관련해서도 구설수가 있습니다. 홍보수석은 왜 교체를 했는지도 청와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6.4 지방선거를 치르신다고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통합에 앞장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받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곧 있을 재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중요한 시점마다 새로운 야당, 대한정당, 수권정당을 외치면서 연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세월호 사태로 국가 개혁론이 최대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와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진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이 원하는 대한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자가 아닌 국가기조 주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원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을 할 때입니다. 더욱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표철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청와대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변인에 이어서 현직 언론인을 바로 홍보수석에 기용하는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YTN 내부에서조차 신망이 없고 권력 편향이 지극히 심한 사람을 홍보수석에 임명하면서 균형감 있는 사고를 가졌고 소통의 적임자라고 하니 아히 속아 부서니 이는 권력과 결탁한 편향 보도로 국민의 공분을 산 최근의 KBS 사태를 가볍게 보는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KBS 사장 해임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공영방송 정상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도 이번 홍보수석 인선을 보면서 청와대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다시 정도 언론을 오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편향 보도가 여전한 MBC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보도 통제에 대한 유혹을 내려놓고 공영방송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로 유출 사건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일부 언론에는 그 내용까지 이미 보도됐는데 이 박범계 법률위원장께서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률위원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이 김무성, 장문원 두 현직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강기정 의원을 포함한 강금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몇몇 보도에 의하면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정문원 의원에 대해서는 부약식을 할 것으로 보도에 의하면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설마 그러한 결과로 발표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처럼 그러한 결과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화록 유출 사건은 국가비밀의 누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두 가지 형평성을 급히 잃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금권과 같은 선상에서 그래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모 씨로 대변되는 국정원 여직원에 의한 댓글 사건의 발각은 말 그대로 무려 100여만 건에 가까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진실이 밝혀지는 단초였습니다. 그것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기간 중에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모 여직원이 했던 그 감금은 본질적으로 셀프 감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과 국가 기밀을 누설해서 향후에 있을 국가 원수에 의한 각종의 정상회담,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화록 유출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고 결론도 만약 비슷하거나 같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정말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대화록의 미이관 혹은 삭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당시 백종천 안보실장과 조명균 안보정책 비서관을 정식으로 기소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차별되고 현격한 불공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결국은 6월 19일에는 이제 특검법이 발의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완성되지 않은 의혹, 채 밝혀지지 않은 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을 불신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오늘 결과 발표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매우 안타깝게 지켜보고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